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수탁입니다. 2월 21일 일요일 종가매매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직 목이 아픈 상태인데 말이 잘 안 나와서 천천히 좀 진행을 좀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금요일 장이 굉장히 바라이어티가 있죠. 쭉 내려오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끝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주 2월 달 마지막 주까지를 좀 지켜보고 나서 3월 초에는 또 이제 옵션 만기도 있으니까는 그때까지는 좀 더 이렇게 등락폭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있었던 이 흐름은 나쁘진 않았다. 거래량도 좋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마감한 힘있는 모습. 물론 반도체 위주의 하이닉스가 이제 큰 힘을 내줘서 그렇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지수는 그렇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 달 2월 마지막 주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는 지수 관련된 대형주가 아닌 개별주이기 때문에 요거랑은 참고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매매 동향만 봐도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 동향이 개인은 30억 밖에 안 되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2,9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마이너스 650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장중에 등락폭이 컸다는 거죠.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그래서 그날 뭐 시간별로 이렇게 봐도, 시간별입니다. 시간별 지수가 쭉 내려오다가 쭉 올라가는데 막판에 좀 기관이 좀 사주는 그런 사주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스매스를 보면은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이노텍 이 두 종목을 좀 잘 매수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하이닉스를 장중에 계속해서 꾸준히 사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네이버였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를 조금 좀 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 셀트리온을 조금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만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 관심주는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 먼저 금요일날 장세는 기존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많이 시작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다. 그 얘기는 특별히 물량을 내놓다기보다도 그냥 종목만 바꿔서 옮겨 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메인이 됐던 그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히토류죠. 히토류. 그래서 아예 다른 것을 크게 매도해서 넘어왔다기보다는 그냥 히토류 관련주를 그냥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강했던 삼성출판사, 그 다음에 이런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기 매매하기가 좋았죠. 먼저 셀트리온을 좀 보면은, 셀트리온은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도 있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월달 들어서 절반 이상 여태까지 이 음봉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매도 압력이 강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 어떤 종목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회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매물대, 매도 물량, 실망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탈출하려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으나,
새로운 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특정 기간 몇 군데서 저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다가 금요일날 조금 약간이나마 이렇게 일봉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일단 나쁘지는 않았다. 이 정도 봤으면은 종가 매매 한번 들어가서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는 패턴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혹시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으나 갭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합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내일 장 끝나고 나올지 아니면 장중에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셀트리온은 장 끝나고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외국인의 그 매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시작할 때 물론 갭이 딱 떴는데 갭 띄우고 나서의 그 호가창에서 여기 이제 매도 물량, 여기 매수 물량이 있는데 아침 시작하고 났는데 이쪽에 매수창이 물량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합쳐서 약 15만 주 이상 물량이 좀 시작할 때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통은 원래 종가 매매 들어가서 시작해서 갭 상승하면 매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보통 90% 이상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좀 이렇게 반반 나눠가면서 갭 상승하면 50%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지켜보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서 대장이죠.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정말 강한 종목이고 제가 이날이었습니다. 목요일날 하한가 맞는 거 보고 금요일날 어쨌든 다시 한번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VI까지 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이미 이 가격은 50% 이상 고점 대비 50% 이상 내려온 가격입니다. 거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기술적 패턴을 상승을 보고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하락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낙폭 과대로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갭 하락을 해서 시작하고 내려오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번 찍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 요런 구간에서는 한번 뭐 소액으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아무 주식이랑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굉장한 대량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시세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들 몇 가지만 조건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 거죠. 거래량의 어떤 흐름도 괜찮았고 위에서 떨어져 내려온 그런 하락이 50% 이상이라고 하면은 더 내려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술적 반동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그렇게 한번 또 진행을 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하고 요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이런 자리 해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트론으로 정말 금요일날 재미 쏠쏠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은 이렇게 흘러내리기 마련인데 왜냐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반등을 주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나면은 이제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금요일날 또 오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 있는 장도 아니고 흘러내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쳐올리고 나서 왔다가 또 갭으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나쁘지 않았어요.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먹을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단가 라인을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자기가 하실 분들은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손절 거라는 개념으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짧게 보고 들어가세요. 짧게.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원래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를 매수하지 못하고 오로라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오로라. 근데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똑같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고 반등도 없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삼성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얘로 갈아타는 겁니다. 낙폭도 얘가 훨씬 더 크죠. 물론 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한 이 정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3만원대로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사는 거죠. 신규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 3만원대 초반 31,0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월요일날 얘가 그냥 바로 이렇게 시초가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월요일날 좀 개파락을 해가지고 흘러내리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안타깝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큰 하락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도 봤을 때 얘를 거의 컨트롤하지 않고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단타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전에 올랐던 이 삼성출판사, 오로라 얘네들을 놔두고 그날은 유니온 관련 히토류 관련주를 많이 매매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한번 얘네들을 건드려지지 않을까, 그러한 낙폭 과대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니온 머티리즈입니다. 대장은 유니온. 약간 좀 이렇게 질릴만도 한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일 때마다 유니온이 한 번씩 움직이죠. 예전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올려주면서 이렇게 시세를 내고 나면은 쭉 쉬죠. 이때는 좀 많이 안 쉬었지만은 요번에는 거의 뭐 1년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쉬고 있는 모습인데 6개월 이상 이렇게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내주면은 그래도 2주 정도는 내주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도 뭐 처음 시작하면은 뭐 1주, 2주, 3주까지도 이렇게 간격도 있고 여기도 1주, 2주 뭐 이런 정도는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한 2주 정도까지 이번 주까지는 한 번 더 얘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상한가를 갖고 2등인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갭상승해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5,000원 전후가 일단 저항선이 되겠죠. 이러한 정도를 일단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분봉상 뭐 이런 자리만 이탈만 하지만 않으면 이런 자리만 이탈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팡 관련해서 뭐 당연히 아직은 동방이 힘이 있기 때문에 동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이러한 그 개별주보다 예를 들어 동방을 한번 볼게요. 위아래로 움직임이 저가로 뭐 마이너스 3.8 위로 4%, 그러니까 쿠팡의 어떤 힘을 봤을 때는 이 등락폭이 크지 않았다. KC, TC 그죠? 그래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조심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을 하실 거면 동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식품, 저는 서울식품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짧게
최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등락폭을 크게 잡으시고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러시아 백신 관련주 뭐 이트론 하면서 얘네들도 있는데, 물론 이트론이 이제 풀렸으니까 이트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전기도 약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이제는 개별주가 지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도 있고, 그리고 아기상어 관련해서 뭐 오로라, 삼성출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개별주도 이제 분산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테마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무조건 내가 이 테마가 좋기 때문에 여기만 붙으시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시작을 했을 때 어떤 게 집중적으로 과연 어디에 꽂히는가, 그런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 테마를 같이 가져가면서 오늘은 얘가 움직이냐 싶으면은 잠깐 들어가서 1시간 정도의 움직임을 보시고 난 다음에 빠지시고, 이어지면은 다시 매매를 진행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마 11시쯤에 좀 넘어가서 오후가 되면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종목이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꾸준히 계속 봐주시는 게 좋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또 DRAM 업체, 그다음에 뭐 패키징, 후공정 업체들은 계속해서 어디 가든 살아남으니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텔레칩스 뭐 이런 라인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죠. 텔레칩스, 그 다음에 Y, I, K 뭐 얘네들이 갭을 띄워놨는데 이 갭 라인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그 다음에 데페스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이 대량 거래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거의 뭐 두 달 동안 이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은 좀 쉽지 않을 텐데 여기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솔브레인이 오랜만에 올라왔죠. 솔브레인 오랜만에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여기를 처음에 재상장하면서 기록을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 있습니다. 여기 넘어서는 걸 확인을 하고 솔브레인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다. 충분히 한번 도전하고 충분히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런 종목들도 좀 이렇게 봐주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셀트리온, 그 다음에 러시아 백신 이트론, 그 다음에 아기상어, 그 다음에 히토류 한 가지씩은 좀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얘가 대장이다 싶으시면은 그거 위주로 좀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월요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